높은 건물들, 번쩍번쩍한 광고판이 즐비한 도시 뉴욕. 그 화려한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교통체증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. 뉴욕에는 매일 약 70만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데요. 특히 맨해튼 중심부는 오래전부터 혼잡한 교통으로 악명 높았죠. 출퇴근할 때 택시라든지 차를 이용할 때는 한 1km, 2km 가는 거리도 30-40분 걸릴 때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택시라든지 아니면 우버라든지 그런 차들이 워낙 많아서 뉴욕시에 따르면 맨해튼 중심부 평균 차량 속도는 매해 꾸준히 감소해왔고요. 교통체증으로 인한 뉴욕의 경제적 손실 비용만 연간 200억 달러, 우리 돈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. 참다 못한 뉴욕시 교통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. 미국 최초로 이른바 교통혼잡세를 도입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를 제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교통체증과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,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거죠. Essential to the city's future that we are the most congested traffic city in the United States.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특정 시간에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. 승용차는 15달러, 트럭은 최대 36달러, 오토바이는 7.5달러를 내야 한대요. 이를 통해 뉴욕 시내 교통량은 17% 감소하고 걷어들일 통행료는 연간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뉴욕시는 예측합니다. 수익금은 뉴욕 대중교통시설 개선, 시민 천식 예방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이래요.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취지에 꽤 괜찮은 제도 같지만 뉴욕 시민들 사이에선 교통혼잡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합니다. 이미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교량 터널 중엔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거든요. 여기에 혼잡 통행료까지 더해진다? 과도한 이중과세라는 거죠. 또 비싼 집값과 고물가 때문에 뉴욕시 외곽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매일 맨해튼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We're the lowest paid emergency service. If they come to work on all their tours in the stations that are affected by congestion pricing, that's a $6,000 pay cut on average. 그리고 사람들이 외식하거나 쇼핑할 때 교통혼잡세를 내야 하는 맨해튼 대신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.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맨해튼 남부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. 다른 경제활동과 다르게 이동권이라는 거는 생활의 기본권이잖아요. 단순하게 그냥 과세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먼저 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여놓고 나서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뉴욕은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 같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뉴욕에서 처음 교통혼잡세 얘기가 나온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입하냐 마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사실 영국 런던, 스웨덴 스톡홀름 등 여러 도시에선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 영국은 2003년부터 런던 도심을 운행하는 차에 혼잡 통행료를 받았는데 제도 시행 이후 런던 시내 자동차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고요. 스웨덴은 2006년부터 스톡홀름 중심부를 드나드는 차에 혼잡 통행료를 받았고 그 결과 도심 진입 차량은 18% 감소, 도시 진입을 위한 지체 시간도 50%나 감소했다고 해요. 그리고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도심권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남산 135 터널에 2,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해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최근 이 혼잡 통행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징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통행료가 2,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친환경 차량 등 면제 차량 비율이 60%가량 늘어났다는 이유로 말이죠. 그래서 서울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3월 2달간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. 한 달은 들어오는 방향만 받고 나가는 방향은 면제해주고 그 다음 한 달은 양방향을 다 면제해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봤죠. 교통량이 13% 정도 늘어나고 주변의 통행속도도 많이 떨어지더라,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혼잡 통행료가 2,000원 정도 싼 가격이지만 이게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된 거죠. 여러 사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교통혼잡세가 교통체증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.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경제와 교통 문제. 여러분은 교통혼잡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영상을 제작한 서현주입니다.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.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.